Zombie Apocalypse.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링컨 대통령인데요. 이 링컨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 여러분 뭐 알고 있어요?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티스버그였을 제일 유명한데, 이걸 영어로 좀 적어보면 of the people, 그 다음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렇게 쓴단 말이야. 우리 화학영생 반이니까 다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첫 번째는 국민의 정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다? 국민이다라는 거야. 여기서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by the people은 무슨 말이야? 국민에 의한 정부이다 뜻이에요. 이 국가의 운영이 국민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보충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뜻이야. 국민에게 무슨 제도를 제공해주겠다? 복지 제도를 제공해주겠다라는 거야. 여기서 사회권이라고 하는 내용이 도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권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까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국민에 가장 가까이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바로 행정부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정부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회의 노트를 펴시고 1번 행정부의 구성이라고 적어주세요. 멍청하게 있지 말고 펜 들고 필기하면서 따라와주세요. 안 그러면 잔단 말이야.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 자, 먼저 행정부의 구성에서 저기 조직도를 좀 그려볼 텐데, 행정부 조직도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겠어? 대통령입니다. 일단 적어줄게요. 대통령. 자, 근데 얘들아, 대통령 적을 때 왼쪽에 빈칸을 조금만 두고 적어주세요. 여기다가도 뭐 적을 거니까. 대통령 적어주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이름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임기가 몇 년? 5년. 5년입니다. 5년. 5년 단임제 이렇게 불러요. 5년 단임제. 한 번 대통령 한 사람은 또 할 수 있어 없어?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임제 한 번 한다 뜻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는 중임을 금지한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여러 번 맞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네, 6번아, 너희 생각에 5년이라는 시간은 되게 긴 것 같아요? 짧은 것 같아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통령에 건물 하나 짓는데도 5년 넘게 걸리는데 자기가 정책 집행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겠죠. 실제로 어떠냐면, 이전 정권에서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런데 싸놓은 똥 치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대. 그러니까 이전의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가 쌓아놨던 그 똥을 치우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것을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건 어떨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4년 연임제가 뭐냐면 미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대통령을 4년 두 번 선출하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4년을 잘하면 또 맡겨가지고 총 몇 년까지? 8년까지 할 수 있는 거고, 4년을 시켜봤는데 잘 못한다 그러면 다른 대통령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번에 트럼프처럼. 그래서 이거는 어떨까? 여쭤볼까? 어떨까? 라는 게 그냥 쌤의 너희한테 묻고 싶은 생각이었어. 여러분은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묻고 싶어가지고. 자, 어쨌든 이렇게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두 번째는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사람, 바로 국무총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 자, 국무총리는요, 원래는 대통령제에서 부통령이 있어야 되는데 부통령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면서 지휘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이 국무총리는 누가 지명을 하냐면 대통령이 지명을 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 안 나?
국대헌재가 있잖아. 그 중에서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에는 항상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여기 적을까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적으세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 국무총리라는 지위는 어떤 의도가 담겨있냐면 자신의 후계자라는 의미가 담겨있기도 해요. 나 다음에 차기 대선 후보가 국무총리가 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 동의를 얻은 사람만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국무총리가 하는 역할에 대해 적어본다면 행정 각 부서를 통할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행정 각 부를 통할한다. 자, 이 국무총리 밑에는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이런 다양한 부서들이 있는데 이런 각 부서들을 통합적으로 관할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국무총리가 이런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무총리령이라고 하는 걸 내려요. 국무총리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명령을 내리면서 각 부서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 하나의 권한이 더 있는데요, 얘들아. 적어보자. 국무위원을 임명해 주세요라고 제청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을 잘라주세요, 해임해 주세요라고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6번 이때 국무위원이 누구냐면 우리 아까 국무총리 밑에 행정 각 부서들이 있다 그랬죠. 그 행정 각 부의 제일 높은 사람을 각 부서의 장관이라고 불러요. 이 장관들이 국무위원이 장관들. 이 행정 각 부의 장관은 누가 임명을 하냐면 누가 하겠어?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장관은. 그렇지만 이런 장관을 임명할 때 국무총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일을 좀 잘한다, 이 사람을 임명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이 사람 보니까 일을 잘 못하는데 잘라주세요 라고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제청과 건의를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듣기만 듣고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무시한다면 비난을 받겠죠. 누구의 비난?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겠죠. 독단적인 판단을 한다라는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서 어려운 거 있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6번? 네. 자, 그 다음 이 국무총리의 산하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행정각부를 배워볼 텐데, 행정각부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쌤이 대표적으로 교육부를 일단 적어볼게요. 교육부. 예를 들어서 교육부. 이 교육부를 포함하여 18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자, 이 18개의 부서가 있는데 각각의 부서마다 가장 우두머리인 사람을 행정각부의 장관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볼게요. 행정각부의 장이라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서 장관이라는 사람인데요. 6번 이 장관 아까 누가 임명한다고 그랬어? 누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때 이거 이렇게 적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이때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냥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 임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시험 문제 내겠죠?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내냐면 6번 자, 보세요. 국무총리는 누가 임명했어? 대통령이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것들을 이렇게 지우겠죠? 지우고 여기에다가 A, 여기에다가 B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래서 A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호술하시고 B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호술하시고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행정각부의 장, 즉 장관이랑 국무총리의 공통점이 뭐냐면 누가 임명한다? 두 명이 임명한다. 좋아요. 차이점 뭡니까?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차이점 잘 봐두시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건 맞지만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엽니다. 인사청문회. 국회에서 이 사람이 장관 자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거야. 불러놓고 앉혀놓고 물어보는 거지. 혹시 군대는 갔다 오셨습니까? 돈을 얼마나 모아놓으셨어요? 비리는 왜 저질렀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야. 질문을 해서 청문회를 여는데, 이런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임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청문회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비난을 받겠죠. 누구의 비난? 국민들의 비난을 받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까지 괜찮나요? 이까지만 해도 한 문제 정도 나온 것 같아. 맞지? 그 다음 중요한 거 볼게. 일단 잘 들어요. 이과. 이 대통령의 직속기관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 대통령의 말만 듣는. 첫 번째가 뭐냐면 대통령 비서실이 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 최순실이 얘기했을 때 나왔던 그런 기관이 있고, 그 다음 기관이 뭐냐면 이렇게 껴가지고 감사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감사원. 그 외에도 국정원이라는 기관이 있긴 한데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무시하시고, 감사원이라는 곳은요, 공무원들의 직무를 감찰하는 곳이야. 이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지, 일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찰하는 공간이고, 조선시대로 치자면 약간 사헌부의 역할과 비슷하다 볼 수 있고요. 적어본다면 얘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다. 그 다음에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요. 6번아. 왜 감사원을 굳이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었을까? 왜? 감사원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 공무원들을 감찰하는 게 목적이거든. 근데 얘가 어느 기관 산하에 있다면 제대로 그 행정부의 어떤 감찰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사람이 뭐 교육부 밑에 있거나 국무총리 밑에 있다면 국무총리를 감시하거나 교육부를 감시하는 일을 또 소홀히 할 거 아니야. 위에 압력이 전해지겠죠.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마련해 두었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하는 일은 공무원들의 직무를 감찰하는 일. 그 다음 중요한 거 시험 문제입니다. 결산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일단 별표하면 저도 결산 검사. 모의고사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요. 자, 보기 좀 들어볼까? 자, 쌤이 지금부터 적는 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다른 곳에 좀 필기해 주시고 숨겨주세요. 알겠지? 이렇게 시험 문제 유출했다라는 말 나오면 안 되니까 다른 데 좀 적어놔. 우리 예산에 대한 얘기를 지난 온라인 강의 때 했을 겁니다. 잘 들은 친구들은 기억할 텐데. 딴 데다 적어놔. 딴 데다. 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건 누가 할까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쓸 돈을 계획서를 적는 사람. 이거는 행정부가 해, 국회가 해, 대통령이 해. 행정부에서 합니다. 좋아요. 자, 내가 1년 동안 쓸 돈에 대한 계획서라는 걸 쓸 거야. 이런 계획서를 쓰는 과정을 뭐라 부르냐면 예산 편성이라 불러요. 예산 편성. 이 예산 편성은 누가 하냐면 행정부에서 해요. 행정부에서. 이렇게 행정부가 1년 동안 쓸 돈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허락을 받을까? 누구한테? 국회의 허락을 받겠죠. 가져가가지고 국회야 우리 이 정도 돈 쓸 건데 허락해줘 라고 한다고. 그럼 국회가 이 계획서를 잘 살펴본 다음에 좋아, 이건 내용은 좋고 이런 내용은 너무 돈이 많은데 좀 줄이자, 이런 식으로 심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예산심의 그리고 확정라고 불러요. 예산심의 확정. 이런 예산심의 확정은 누가 하냐면 국회가 합니다. 국회. 누가 하는지를 잘 봐둬야 돼요. 누가 하는지. 자, 그 다음 이렇게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을 거치게 되면
실제로 행정부가 계획에 따라서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행정부는요, 1년 뒤에 내가 어떤 식으로 돈을 썼는지 지출 내역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 지출 내역을 쓰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결산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적을게. 실제로 돈을 쓰고 나서 영수증을 작성하는데 그 영수증을 작성하는 과정을 결산 이렇게 부른다고. 이 결산은 누가 적을까? 누가? 국회가 할까요? 행정부가 할까요? 대통령이 할까요? 행정부가 자기가 직접 쓰는 거야. 내가 1억 돈을 썼으니까 자기가 직접 결산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결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러 원래 쓴 거보다 더 많이 부풀려서 적는단 말이야. 그렇게 적어서 남는 돈은 자기가 가로채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리가 발생할 수 있겠지. 그런 비리를 감찰하는 게 어디서 하는 역할이다? 감사원에서 하는 역할이란 말이야. 잘했어, 얘들아. 이 결산하는 과정을 검사합니다. 그 결산 검사를 누가 하냐면 감사원에서 한다고요. 공을 하나 떼진 않는지, 공을 하나 더 붙이진 않는지 이런 과정을 유심히 관찰하는 거. 감사원에서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내한테 냈던 계획서랑 실제로 너희가 작성한 영수증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봐야겠죠. 이렇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보는 과정을 예산 심사를 불러요. 예산 심사. 이런 예산 심사는 또 누가 하냐면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행정부에다가 이렇게 뭐 요구하기도 하고 출석을 요구해서 발언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쌤이 시험지 낼 때는 이런 거 내겠죠. 아이고 하나 잘못 적었다. 미안해 얘들아. 결산심사라고 해요. 결산심사. 미안해요. 다시 고쳐주세요. 이 두 개 말이 되게 비슷하죠. 결산검사인지 결산심사인지 이런 걸 헷갈리게 될 거란 말이야. 결산검사를 국회에서 한다. 결산심사를 감사원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한정 낼 거라고. 아니면 결산심사 해놓고 여기 비우겠죠? 결산심사를 A에서 했다. A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도출하시오. 이거 알려줬다 얘들아. 알겠지? 여기서 무조건 나와요. 지운다. 혹시나 나오면 안 되니까. 입니다. 육과는 너무 잘 들어. 쌤들이 항상 걱정한단 말이야. 이 온라인 기간이 돼가지고 아이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 너무 걱정하는데 육과는 잘 듣는 것 같고 이런 예산 결산 얘기하는데 결산 심사 얘기하는데 다 이해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 다 적었나요? 여기다가 한 개만 더 적을게요. 여기다가 자, 이거 넣으시고 이 행정부의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하는 공간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국무회의라는 공간이 있어요. 국무회의. 자, 이 국무회의에서는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협의를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부 최고의 심의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정부 최고의 심의기관이다. 국가의 중대한 일들은 모두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적어볼까? 회의 결과가 대통령을 이쁘게 써야 되는데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회의 결과가 대통령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무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대통령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국무회의 결과와 반대로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도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비난을 받겠죠. 누구의 비난? 국민들의 비난을 받겠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적자면 이 국무회의의 의장이 누구냐면 누구겠어?
그리고 얘들아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 기관이니까 행정부 제일 높은 사람이 의장을 맡아야지. 누구? 대통령이 맡겠죠. 그 다음에 부의장은 누가 맡을까? 부의장.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국무총리가 맡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무위원. 국무위원은 우리 아까 배웠는데 쭉쭉쭉 누구? 행정각부의 장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무위원을 맡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공간이 국무회의가 됩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 일단? 네. 오케이, 좋아요. 쌤이 시험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지우겠죠. 지우고 A, B 될 수도 있고 얘들을 지우겠죠. 애들이 지워가지고 A, B, C 이렇게 되겠죠. 자, A는 B를 임명할 때 뭐 D의 동의를 얻는다. 그럼 B는 뭐가 되겠어? 자, 다시 A는 B도 임명하고 C도 임명한다. 여기까지 맞나요? 오케이, 맞아.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 다음 A는 B를 임명할 때 D의 동의를 얻는데 D가 누구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주말에 그나. 자, 이제 마무리하자 얘들아.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두 번째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만 적어볼게요. 자, 행정부의 가장 높은 사람인 대통령은요,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의 지위를 동시에 가집니다. 6번아, 그때 기억나? 우리 대통령제 정부형태 배우면서 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두 가지 권한, 뭐랑 뭐?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둘 다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부의 우두머리로서 최종 결재자의 권한을 지닌다는 거야. 장관 결재 받고 국무총리 결재 받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허가가 나는 거죠. 가장 높은 직위인 사람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아까 봤다 그죠 이거? 국무총리 명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야. 얘들아, 대통령의 명령을 얘기할 때 좀 설명해야 될 게 있는데요. 법에는 체계라는 게 있어. 자, 그려봐. 법은요, 위계가 되게 뚜렷한 개념이야. 법 중에서 가장 높은 법이 뭐예요? 헌법. 좋습니다, 헌법. 그 다음 이 헌법의 기초에서 만드는 것이 법률이라고 하죠, 법률.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에서 입법부가 만듭니다. 맞아요. 국민들이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법률 밑에 뭐가 있냐면 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대통령이 내리는 거, 국무총리가 내리는 거, 행정각부의 장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명령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 명령은 항상 법률의 근거에서 만들어야 돼. 법률을 어기는 명령을 만들면 절대 안 되겠죠.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걸 위계라고 불러.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조례, 규칙 이런 게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 조례와 규칙은 우리 인강 잘 듣는 친구들은 알 거야.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례와 규칙도 명령에 어긋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이런 명령을 내리면서 행정부를 통할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무원 임면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면권. 임명권 아니야. 임면권이에요. 임면권이 뭐냐면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거예요. 임명하는 거, 면책시키는 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공무원 시험 응시할 사람 많을 거야, 그지? 6반에도 경찰 시험이라든지. 그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임명장에 대통령 직인이 찍혀 있어요. 대통령 문재인 이런 식으로. 공무원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들아, 혹시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단원 되게 잘 봐둬야 돼. 공무원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면접할 때도 물어봐요.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국군 통수권이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을 최종적으로 지휘하는 건 대통령이 하는 거죠. 남자애들 혹시나 군대에 관심 많은 친구들 알 건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국군이 누구냐면 대장이에요, 대장. 장군이라고 부르는데 별 몇 개? 별 4개까지가 대장이야. 대한민국에 7명밖에 없습니다. 참의장, 육군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이 대장인데 7명이야. 마지막 별 5개는 국가 원수거든요. 누구한테 주겠어? 대통령에게 주겠죠. 근데 별 5개가 없어. 상징적인 의미만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국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점. 보시고 빨리 할게요, 얘가. 자, 두 번째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있어요. 국가 원수. 첫 번째는 국가 대표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6번에 여기만 잠깐만 집중해줘. 여기만.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조약을 체결할 때 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비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잘 들어봐. 조약이 뭐예요? 조약.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간에 맺는 협약을 조약이라고 불러요. 이 조약을 체결하는 건 외교관들이 합니다. 행정실무 담당자들이 해요. 이렇게 체결하고 나서 비준이 뭐냐면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것을 비준이라 불러. 우리 왜 뉴스에서 대통령끼리 만나가지고 악수하는 거 있죠? 그걸 비준이라고 불러. 최종 확정. 그런 비준을 대통령이 하는데 이렇게 비준을 할 때에는 항상 누구의 동의를 거쳐야 될까? 자, 조약이라고 하는 건 국내로 들여오게 되면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지닌단 말이야. 이 법률은 누가 만드는데? 국회가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조약을 맺을 때도 항상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도 시험 낼 수 있어. 조약 체결의 비준은 대통령이 한다. 체결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가 가진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이건 거의 중요하니까. 선전포고를 한다든지, 강화권. 강화권이 뭐냐면, 화해하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도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헌법 수호권이라는 게 있거든. 헌법 수호권. 이제 거의 다 왔어. 이거 하나 힘내세요. 헌법 수호권이 뭐냐면 대한민국 내부에서 헌법을 어지럽히는 내란이 발생한다든지 폭동이 발생한다면 그런 것들을 진압하기 위한 권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첫 번째로 긴급명령권이라는 게 있어. 긴급명령권. 긴급명령이 뭐냐면 얘들 아까 명령은 항상 법률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 명령을 내릴 수 있어. 그만큼 권한이 강해진다는 거지.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짧은 순간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들어봤을 텐데 계엄령이라고 하는 걸 내릴 수 있습니다. 전국에. 계엄령이 내려지면 전국에 군대가 배치가 돼요. 그래서 군대가 국민들의 자유를 조금은 제한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군대가 통제하는 거죠. 이런 계엄령이랑 긴급명령도 있잖아. 국회가 반대한다면 그 즉시 철회를 해야 돼. 얘들아, 쌤 무서운 얘기 한 개 해줄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무서운 얘기 말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한테 위기 상황이 왔잖아.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쳤냐면, 숫자 놀라웠는데, 계엄령을 내리려고 했대, 전국에. 계엄령을 내려서 약간 자기 아버지처럼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했대.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계엄령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당 의원들 50명을 납치할 계획을 세웠대. 납치해서 가둔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2분의 1 정족수가 안 돼서 계엄령이 해제가 안 되는 거야. 평생. 그런 계획을 세웠대. 자기가 탄핵되기 전에. 근데 이런 문건이 발견되어가지고 국정농단 해가지고 발표한 거지. 이렇게 악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계엄령이라고 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그 작전이 성공했다면 지금도 아마 군대에 둘러싸여가지고 수업 받고 있을 수도 있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이야. 이것도 빨리 적을게. 우리 헌법기관 구성은 국회 할 때 배웠어요. 무슨 대감이냐면 국대헌 대감. 이 5명의 헌법기관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우리 6번 잘 들었는지 한번 볼까? 네. 국대헌 대감에서 국이 뭐야? 국무총리. 좋아요. 그 다음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마지막으로 감사원장. 이 5명은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선거관리위원회 3인도 대통령이 선출하게 됩니다.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명이 있는데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에서,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을 합니다. 이렇게 3명 지명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 뭐 분립을 위해서? 권력 분립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헌재 3인, 선거관리위원회 3인. 자, 마지막으로는 국정조정에 관한 권한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적으면 국정조정에 관한 권한. 국민투표 부의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 국민투표 부의권. 나라에 정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대통령이 혼자 결정내기가 너무 어렵다면 국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거야. 이걸 할까요? 말까요? 라는 식으로.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탈퇴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대통령이 결정한 게 아니라 국민투표로 의해 결정된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역사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좀 중요한데 대통령 권한 중에서 사면권이라는 게 있어요. 6반아. 사면권이 뭐냐면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을 풀어주는 거야. 그냥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이걸 사면권이라고 불러. 너희들이 사면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죠. 너무나 강한 건 아니야? 우리 아까 3권 분리막 얘기했잖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작 사법부가 판결 내린 그 범죄자를 대통령의 한마디로 풀어준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조금 문제라 생각. 이거 없애야 된다 생각.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 법정에서 사형 판결 받았어. 무기징역 판결 받았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골프치러 놀러다니고 길거리 잘 돌아다닌단 말이야. 왜 그랬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해줬어. 왜 사면해줬을까? 왜? 그 사형 받은 사람을.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 자기의 지지율이 되게 높지 않았어. 그래서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전두환 장군을 따르던 사람들, 노태우 장군을 따르던 사람들을 끌어올려고 한 거야. 그래서 전두환을 사면시켜주면서 그 사람들의 세력을 흡수하는 거거든.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지금 이 2021년에도 이게 발생하고 있어. 요즘에 박근혜 대통령 사면시켜라는 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 이거 들어봤죠? 왜 그럴까? 왜?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이 사면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단 말이야. 왜 그럴까? 지금 방금 얘기해줬잖아. 김영삼 대통령처럼.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지금 33%밖에 안 된대. 근데 당장 임기가 끝나가지고 내년에 대선을 해야 돼. 지금 대선 투표를 하면 여당이 100% 진단 말이야. 다음 정권은 무조건 국민의힘에서 살아갈 거야. 윤석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꺼내는 카드가 뭐냐면 박근혜 사면. 박근혜 사면을 하는 대신에 그 박근혜 지지자들이 자신들을
뽑아줄 거라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 맞다 생각해. 틀렸다. 아마 한 12월쯤에 박근혜 사면 될 수도 있어요. 대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도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우리가 이런 정도 수준까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좋아. 우리 육반이라 진짜. 우리가 지금 이 행정부의 구성을 배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만큼 얘들아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건 현대사회에 관심 많이 가져야 된다 생각해. 정치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그냥 발생한다니까. 알겠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주시민으로 살아나길 믿어요. 자, 마지막 요 간단하게만 요만큼만 잡고 끝낼게요. 요만큼만. 자,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식.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많은 권한들을 그냥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모든 권한은 문서로서 남겨야 된다는 거야. 이걸 문서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말로 야 이거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글자로 이렇게 하는 거지. 뭐뭐 법률안을 실행하세요. 이런 식으로. 왜 굳이 문서로 남길까 얘들아? 왜? 이 일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이걸 뭘로 활용하려고?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쓰는 거죠. 책임을 지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문서에는 항상 부서주의라는 것을 덧붙여 주는데 요거 좀 별표하자. 부서주의. 부서가 뭐냐면 부가적으로 서명한다는 거야. 6번아. 부가적으로 서명. 누가 부가적으로 서명하냐면 국무총리가 서명을 하고요. 그 다음 그 정책에 관련 장관들이 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네 혼자 마음대로 정책을 실행하지 말고 이 국무총리의 허락을 받고 장관들의 허락을 받아라는 거야. 부가적인 서명을 받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대통령이 뭔가 권한 행사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치? 이런 사람 임명할 때도 그렇고 국무총리 임명할 때도 그렇고 긴급명령이나 계엄령 내릴 때에도 항상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배웠던 국무회의의 심의라고 하는 걸 거쳐야 됩니다. 국무회의라고 하면 여기서 배웠다 그죠? 행정부 최고의 심의기관. 자, 우리 6번 복습학교 물어볼게요. 국무회의의 의장이 누굽니까? 대통령. 좋아요. 부의장은?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은? 장관들이 있습니다. 잘했어. 알겠지? 그거 헷갈리면 안 돼. 국무회의의 의장이랑 국회의장이랑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문기관의 보고. 자문도 얻어야 됩니다. 자문. 그러니까 경제라든지 통일에 대해서 대통령 네가 잘 모른다면 물어봐라는 거야. 잘 아는 사람들, 전문가들을 불러서 물어봐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행사 방식을 마련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 너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말 중요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좀 신중해라는 거야. 국민들을 위해서 신중하게 행사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대통령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마련해 주는 거죠. 책임지고 일하라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독단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군부 독재 시절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그런 시절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안전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부 구성 방식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거 몇 개만 찍어줄게요. 자, 6번 결산 검사랑 결산 심사 구분하세요. 그 다음 국무총리 어떻게 임명하는지 잘 보시고 행정학부의 장 어떻게 임명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 국무회의의 의장, 부의장, 국무위원 잘 보시고 대통령의 권한은 그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알겠죠? 대신에 부서주의라는 걸 좀 잘